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때 정무위원장 할 때 생각이 나는데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거래 과정이 좀 불투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이 거래를 해서 얻는 이익을 세금으로 좀 내고 또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나 불법 무기 거래 같은 걸 해서 생기는 자금들이 이쪽에 흘러 들어와서 시장을 흩뜨릴까 싶어 사실 걱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블록체인 특구를 부산에 만들어주는 것을 정부가 결정을 한 이상은 이 제도권 속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그리고 먹튀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빨리 우리가 세계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고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아까 블록체인 육성 산업법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국회가 만드는 거긴 합니다만은 저도 부산 금융 중심지 만들어 놓고 부산 금융 중심지가 사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블록체인이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아마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꼭 그 블록체인 특구를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좀 해보겠고 부산의 국회의원들하고 좀 같이 워크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박 2일 토론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이런 거를 좀 설득을 좀 시켜서 좀 함께 의원들이 좀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의원님이 그동안 의전 활동을 하시면서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정무위원장 하시면서 했었던 그런 추진력이 운영위원장은 아니고요. 정무위원장만. 정무위원장 하셨던 걸 보면은 충분히 그런 추진력으로 이제 부산시장으로서의 어떤 구상과 활력을 찾아가겠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정치는 이미 블록체인 자율 특구로 지정되면서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제도적 정치가 말했다면 해외 기업도 유치하고 그래서 이런 해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좀 메시지라 그럴까 이분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후보님이 좀 나름대로 생각하신 어떤 구상이 있으면 조금 좀 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스위스 축구 그 클립토 밸리를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첫째는 그 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적 교류를 좀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가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도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직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을 한다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져서 그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거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벤치마킹인데 저는 저에게 시장이라는 일할 자리가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이 축구실을 한번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한번 대화도 좀 해보고 부산의 미래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첫째는 뭐 그렇습니다. 이거 저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공무원들이 모르면 규제만 하려고 달라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영역하고 공무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빨리 그러고 이걸 그냥 뭐 과나 뭐 계단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거 보고요. 이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을 부시장급 정도로 영입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금융 허브 도시가 되려 그러면 사실은 은행들이 좀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 부산은행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은행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부행장 한 분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추진력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부산은행하고 연계해서 세계적인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번 본사를 저는 이게 부산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혁신시켜 나가자. 그래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금융을 좀 이렇게 분산해서 지방에서 탈중앙 금융을 한번 해보는 시작점으로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 부산이 물류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물류 블록체인화를 해서 사실 우리가 아까 머스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선박 물류 회사가 세계 랭킹 5위 안에 이제 현대하고 한진이 합해 들어갔으니까 5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해서 이 세계적인 물류 시스템 허브 도시로 저는 부산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지원과 어울러서 기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넷째 그 외국 기업이 부산에 오고 싶어도 사실 전문 인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이 이 선호하는 블록체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학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부산에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대학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는 그 학사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석사 과정도 좀 만들어서 좀 빨리 이 전문가들을 양성해내고 또 다른 영역에서 있었던 전문가 그룹들을 조금 더 이거 블록체인을 공부를 하게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 접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보고 이거 아마 하게 되면 블록체인 이 학과를 만들게 되면 아마 전면적으로 학비까지 뭐 저는 지원해주는 일들까지 좀 부산시가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부산이 그런 국제화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서 이 부산에서 이런 컨퍼런스 그 뭐 이런 대회를 좀 제가 좀 열어서 부산 시민들도 좀 의식을 좀 바꾸고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을 함께 시민들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뭐 이래 부산을 세계 도시로 한번 발전시켜보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부산 청년들을 위해 실현 가능한 아주 구체적인 훌륭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생각이네요. 사회가 창출시키는 일자리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기업들이 나오고 이 청년들은 이제 이 블록체인의 특성상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거든요. 제가 해외를 이제 해외도 진출할 기회도 많이 생깁니다. 이미 벌써 제가 알는 몇몇 사람이 싱가포르에 진출해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고 많이 진출을 네, 지금 벌써 IT도 알고 있으니까 진출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IT 영역들이 다른 나라보다도 사실 수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 수준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블록체인 성지화 하겠다. 이게 뭐 부산을 블록체인 성지화로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 성지화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싱가포르 이야기도 하시고 스위스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수천 개가 모일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글로벌 기업들 한 5천 개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5천 개 정도가 오면 보통 이런 금융 관련 IB 관련 일을 하는 회사들 일에 보면 주로 직원들이 한 20명에 30명 정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평균되고 그렇죠. 거의 5천 개 정도 같으면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되면 아마 부산만 잘 먹고 살겠습니까? 옆에 있는 부울경 다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부산을 블록체인 성지로 만들어서 외국 기업과 자본 유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창출하는 세계적인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세계적인 블록체인화된 물류와 탈중앙화 금융 그 금융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블록체인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돈과 일자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 박사님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제가 이 시장이 된다면 부산의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꼭 좀 해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개만 좀 군수 좀 해주고 가시죠.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때 해외하고의 교류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해외 트렌드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 글로벌 블록체인 자문단을 좀 구성시켜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 일반인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 내지는 전문 영역으로서의 그 자문도 좀 받으시는 그런 걸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 저의 바람이지만 이거는 국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이래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바람에 최근에 다시 이제 약간의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숨통을 틔워줬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없어져 가지고 지난 2017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의 세계 3위 할 정도로 큰 거래량과 기술적으로 활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지금 부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플랫폼 하나가 부산에서 탄생된다면 이거는 아마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우리의 자산을 물려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은 핸드폰은 잘 만들어가 세계에 돼 있지만 우리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지금 구글이 얼마 전에 올라왔지만은
구글세 같은 걸 올리겠다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그랬지만은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우리 플랫폼이란 것은 이제 미래의 먹거리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도 이미 블록체인 플랫폼이 벌써 몇 개 중요한 게 탄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꼭 블록체인 플랫폼이 부산에서 한 몇 개 정도 탄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그 블록체인 자문단을 구성하는 거는 뭐 저도 당연히 합니다. 이거는 세계 시장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벌써 선제적으로 다른 국가나 도시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 버려서 우리가 좀 후발주자가 되어서 좋은 분 모셔올까 싶어 사실 걱정도 되기는 그것도 합니다. 우리 한국이 잘하는 게 또 추격형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또 가지고 와서 또 한번 해야죠. 그럼 모바일 플랫폼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뭐 못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뭐 능력도 되고 하니까 조금만 좀 전문가들하고 오늘 해서 만들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우리 최 박사님 오늘 좀 꼭 가슴 속에 새겨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부산 청년을 부자로 만들고 부산 시민을 부자로 만드는데 꼭 한번 도전을 해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수고 많으셨습니다.